도도한 인류 역사의 여정. 그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은 물론 이곳 남아메리카로도 이어졌다. 평균 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지난 15세기 이 험준한 산악의 주인공은 잉카인들이었다. 그들은 땅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고 자연을 숭배했으며 농업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켰다. 한때 소수민족이었으나 안데스의 주인이 됐으며 찬란한 황금 문명을 뿌리내렸던 남미의 잉카족. 이 잉카족의 황금 문명은 채 100년도 되지 않아 서구 열강에 의해 무너졌다. 하지만 잉카족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는 지금도 안데스의 신화다.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 약 7,000km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 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우루밤바강 450m 절벽 위에 불가사의한 고대 도시가 있다. 공중도시라 불리는 마추픽추다. 해발 2,400여 미터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 마추픽추는 500여 개의 밭들이 천상에 오르는 계단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건축물 모두는 정교하게 돌을 다듬어 지어졌다. 도대체 이 도시는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건설했던 것일까? Generalmente se dice ciudadela, lo que no quiere decir nada. Finalmente, Machu Picchu es al mismo tiempo residencia temporal. 연구 결과 이곳은 왕궁이었음이 밝혀졌다. 왕의 거실이었던 이 방은 횃불을 놓을 수 있는 석재 기단이 있으며 당시 호위병이 감시했다. 침실 내부의 벽은 황금으로 장식된 흔적이 있다. 왕은 화려했을 이곳에서 잠을 청했을 것이며 마추픽추에선 유일하게 전용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Es una ciudad dentro de una red de ciudades que había en época inca. 약 5평방킬로미터 면적의 마추픽추는 비단 왕의 영역뿐이 아니라 잉카 제국 최고의 숭배 대상이었던 태양을 위한 신전, 그리고 생산을 담당했던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완벽한 계획도시이자 복합도시였던 것이다. 왕의 주거지와는 달리 석축이 정교하지 않은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 내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때문에 벽은 작업물을 걸 수 있는 돌출부가 있으며 건조가 잘 되도록 커다란 환기창이 있다. 하지만 물거울이라 불리는 이 웅덩이의 용도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잉카인들은 이처럼 도시의 모든 부분을 마치 두부 다루듯 돌을 다듬어 건설해냈다. 전문가들은 이곳을 건설하는데 만여 명의 노동자가 약 40년가량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마치 거미줄을 연결하듯 수로까지 만들었는데 현대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잉카인들은 왜 낮고 평평한 대지를 마다하고 이 가파른 산정에 도시를 세웠던 것일까?
Bueno, las construcciones de los incas, cumpliendo sus necesidades políticas, ¿ya?, y religiosas, tenían la ubicación astronómica, ¿no?, por razones de armonización del hombre con el cosmos. 마추픽추 정상에 위치한 주신전. 이곳에 나 있는 세 개의 창문은 잉카의 탄생 설화를 의미하며 잉카 유적 곳곳에서 발견되는 한쪽 모서리가 둥근 모양의 이 기하학적 구조물에 대한 답은 아직도 미스테리다. 다만 창문을 통해 들어온 태양빛이 내부에 안치된 신상 모양의 돌을 비췄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하다. 하지만 잉카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 있다. 마추픽추의 정상. 자연석을 깎아 만든 이것. 바로 인티와타나다. Le tocó justamente con su dedo el dios Sol, ¿no?, o antes el dios Viracocha. 서기 1438년 안데스 산맥에 한 위대한 영웅이 탄생한다. 스스로 태양의 아들임을 선언한 그의 이름은 파차쿠텍. 소왕국의 왕자였던 그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거머쥔 뒤 협정과 전투를 반복하며 안데스 여러 부족들을 통합, 제국을 완성해 나갔다. 그리하여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잉카족은 그가 권력을 잡은 지 채 50년도 되지 않아 오늘날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영역에 이르는 남북 4,000km의 대제국을 건설한다. 당시 파차쿠텍에 의해 잉카의 수도로 건설됐던 쿠스코, 해발 3,400m에 달하는 쿠스코에서 오늘날 옛 잉카의 모습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16세기 스페인에 의해 멸망된 후 스페인풍의 건물들로 채워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정복자 스페인도 잉카의 흔적까지 완벽히 지우진 못했다. 이 돌벽은 5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견고하고 다각형 돌쌓기 공법은 현대 과학에서도 불가사의 중 하나다. 잉카의 배꼽이라 불렸던 코리칸차. 잉카 제국 당시 태양의 신전이 있던 이곳은 1570년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그들의 종교 건축물로 덧씌워져 버렸다. 그러나 그 내부에 품고 있는 역사는 여전히 잉카다. 잉카인들이 이 신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는 구조물의 벽에 잘 나타나 있다.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짜맞춰진 것이다. 때문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성스런 이 공간 위에 자신들의 신전을 지음으로써 잉카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Y es por eso que tenemos esa combinación de arquitectura inca imperial que no es la original Quilque, como les dije, porque ellos construyeron sobre el antiguo templo de adoración al sol que tenían los Quilque, que se llamaba Intihuasi en quechua, y de tal manera que podemos ver todas las épocas, ¿no? La época inca, la época Quilque, que la tenemos en la parte exterior en los andenes, la época española con su arquitectura tradicional y la época contemporánea, que es la que corresponde a nuestra época. 잉카 시대, 황금으로 장식된 이 문을 통해 태양빛이 들어왔으며
태양빛이 뒷벽면에 반사될 때 잉카인들은 그 위치와 그림자를 통해 그의 농사의 시기를 점쳤다. 코리칸차는 신전 광장을 중심으로 태양, 무지개, 달, 별의 신전이 둘러가며 자리하고 있었고 한쪽엔 천둥과 번개의 자리가 있어 왕과 신하들이 정기적으로 제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모두 농경과 관계된 신들이었다. 이처럼 산악민족이었던 잉카족들은 자연과 관계된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 하지만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은 인티라 불렸던 태양신. 지난 15세기 마추픽추를 건설하고 제국을 일궜던 파차쿠텍이 스스로 태양의 아들임을 자처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쿠스코에 있는 이곳 코리칸차를 중심으로 당시 잉카인들은 동서남북 네 방위에 따라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하듯 320여 개의 도시를 건설해 나갔다. 피사, 오얀타이탐보, 마추픽추와 같은 신전 도시들이 그것이다. 또한 도시와 도시를 잇는 거미줄 같은 잉카 로드도 만들었는데 그 거리가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했다. 이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왕의 명령이 전달되는데 겨우 며칠이면 가능할 정도였다. 전성기 시절 잉카 제국의 인구는 약 600만에서 1000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탄생신화를 갖고 있었고 태양신을 신봉했으며 엄격한 관료체계와 문자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담아낼 정도의 정교한 도시문화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문명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험준한 산악지형에 어떻게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해발 3000m 고원 지역에 자리한 마라스 염전. 잉카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이곳은 산속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 염전 중 하나다. 1억 년 전 태평양 대륙판이 남아메리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안데스 산맥이 형성됐는데 그때 솟아올랐던 바닷물이 다시 흘러나와 염전을 이룬 것이다. 그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햇볕에 증발시키면 질 좋은 소금이 나온다. 일명 황토염전이라고도 불리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마라스 염전. 비록 산악지방이라곤 해도 잉카인들은 생존에 필요한 소금을 얻기 위해 먼 바다에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안데스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이한 동물이 있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원에서만 살 수 있다는 야마. 이 밖에도 양,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키우며 많은 잉카족들은 유목 생활을 해왔고 이런 가축들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집을 짓는 것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얼마 전부터 새 건물을 짓고 있다는 한 잉카인 가족. 여기에 사용되는 벽돌과 모르타르 역시 섬유질이 많은 가축의 분뇨와 일반 진흙을 섞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구성은 물론 보온 단열성까지 뛰어나다. 이처럼 잉카인들은 자연의 습성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응용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 Cocini. Cocina. ¿Se viene de Incas? Antes los incas han construido así, con piedra. 안데스 산맥 곳곳엔 각기 문화가 다른 80여 부족들이 살았다. 하지만 잉카는 이런 특수성을 잘 이용했기에 건축, 농업, 의학, 약초학 등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것이 산악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잉카 제국이 어떤 문명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농업의 경우 아직까지 어떤 문명도 잉카의 기술력을 능가하지 못할 정도다. 안데스의 토질은 화산재로 형성됐기에 물빠짐이 좋고 기름져 감자와 옥수수 같은 작물들이 성장하기엔 최고의 조건이다. 잉카 제국 당시 감자의 경우만 해도 약 3,000종에 달했다고 한다.